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일기예보에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 하니까 날씨가 굉장히 흐리네요. 흐린데도 그래도 이 가을 날씨가 따끈따끈한 게 좀 더웠는데 좋으네요. 이렇게 좀 흐려도.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평소에 즐겨 먹던 숙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얼굴은 왜 안 보이냐고요? 못생겨서 가능하면 얼굴은 안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보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 보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음.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숙차에 대해서 한마디 할까 해요. 우리가 차를 하면서 제일 많은 분들이 이 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학문적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분야든 간에 지식을 갖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추면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겠지만, 잘못된 지식을 습득을 하면은 아니함만 못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늘 내가 강조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넣어라. 그리고 지식보다는 본인의 해안을 더 채워라. 지식보다는 해안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차 문화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어떤 학문적인 어떤 길을 가려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어, 그렇지만 학문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차를 아주 잘 즐기고 정말 차 인생을 차를 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마지막 어떤 정신적 지주로 한번 삼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차를 분별하고 내가 차를 선택해서 마실 정도의 그런 지식만 가지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라는 말도 지나칠 수도 있는데, 너무 내 그러기에 맞지 않게 차에 대해서 파고들거나 그것을 담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본인이 거의 23년 동안 차를 해오면서 느낀 경험이에요.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려서 좀 어 지금 이렇게 후자에 차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올바르게 차 생활을 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어 낭비하지 말아라. 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차 공부를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공부를 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도시락 들고 뒷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오면은 그것도 공부한 거냐.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도 맞지 않죠. 사실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우리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은 농띠 좀 치는 사람들 있잖아, 왜. 그런 사람들은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3년 채우면은 졸업장을 다 주잖아, 어쨌든 간에. 물론 그 추억이라는 건 남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과연 무엇이 남았는지 우리들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의견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차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차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좀 지름길로 가고 또 올바른 지식만 내가 잘 담아서 차를 하는데 어떻게 올바른 차 생활을 할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서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무조건 가방 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2시간 3시간 시간 때우고 다닌다고 해서
차를 잘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또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뭐 20 몇 년, 23년 중에서 10년은 저도 공부하느라고 세월을 흘렀지만 그 이후에 13년 동안 이것을 주변에다가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것은 굳이 이 비단 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똑같을 거예요. 그냥 무늬만 배우는 척하는 그런 것은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다. 불필요한 세월의 낭비고 시간 낭비다. 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숙차를 한 잔 하려고 합니다. 예. 자, 해강의 차생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그 차사분할은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자, 어쨌든 해각이든 차사부든 어, 해강의 차는 늘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잔소리를 내가 왜 하냐? 너무너무 차를 답답하게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명하지 못하게 너무 거칠게 차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올바른 차생활을 하십사 하고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잔소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차생활에 피가 되고 뭐예요? 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듣고 가시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숙차는 보시다시피 뭐예요? 이렇게 걸름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숙차는 그 더러워서가 아니고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차가 뭐예요? 발효가 된 거잖아요. 그죠? 발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발효되는 과정,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름망을 쓰셔야만 요렇게 보이시죠? 찌꺼기는 걸러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숙차에 대해서 또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숙차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지금 시중에도 이런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때는 뭐 숙차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 뭐 죽는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참 그 한치 앞도 모르고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떠드는 분들, 그리고 생차를 먹으면 안 된다, 생차를 먹으면 또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분들은 차를 하지 마세요. 이 시간부터 차 얘기하지 마세요. 그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얘기를, 검증도 안 된 얘기를 그렇게 숙차는 먹으면 된다, 생차는 먹으면 안 된다, 숙차는 먹으면 안 된다, 생차만 먹어야 된다,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 지금은 하지 않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했던 분들, 몇 년 전까지도 지금도 이런 분 하시는 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차를 손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숙차는 왜 숙차가 탄생했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편안하게 마시기 위해서 숙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 숙차 역사 그래가지고 누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또 뭐 아주 그 입에 진짜 참기름을 발랐는지 줄줄줄 얘기를 잘 하시는 분 있어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널리 알리는 것에 일조를 한다는 건 좋은데, 숙차의 역사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197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시작이 됐는지 그 과정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앞에 비디오에 보면은 제가 그 숙차의 탄생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숙차가 어디서 운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시작돼서 그게 운남으로 넘어와서 그게 숙차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그걸 믿는 사람 그렇게 믿으셔도 뭐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단 숙차는 분명히 보이차의 고장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운남이죠. 운남청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낸 것이 숙차의 시초입니다. 그 전에 어디에서 익은 차를 먹었던, 그거는 그냥 익은 차를 먹은 거예요. 숙차가 아닙니다. 그거는 생차가 익은 거지. 그 굉장히 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얄팍한 지식,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마치 자기의 지식이 마치 아주 그 퍼펙트, 모든 것이 퍼펙트한 모양 그렇게 마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숙차가 뭐 어떻게 탄생하고 몇 년도에 탄생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냥 차를 좋아하니까, 그죠? 그걸 굳이 논쟁을 부리면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뭐 이렇게 알았든 저렇게 알았든 어쨌든 숙차는 1973년도에 탄생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1973년도 거는 완전히 노차고 그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겠네요.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은 제가 좀 순진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마는데, 우리가 앞뒤를 잘 계산해 보면 됩니다. 1973년도에 숙제가 탄생했다고 해서 그게 시중에 마구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어요. 내가 앞에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대략적으로 1975년도부터 시중에 팔린 걸로, 그 당시에 살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고언을 해 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 1975년에 숙차가 아직도 남아있냐? 없어요, 당연히.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숙차는 생차가 마시기에 카페인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 생차 마시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이 숙차가 발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가발효를 시켰던 뭐 어떻게든 강제 발효를 시켰던 발효가 된 것이기에 부드럽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숙차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당연연도, 그리고 1, 2년 내에 금방 마셨어요. 그래서 숙차의 노차는 특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가서 보이차 생차는 10년 된 게 있어요. 나름대로 10년 뭐 15년 된 것도 있어요. 아직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숙차 10년 15년짜리 한번 찾아보세요. 잘 없어요. 의외로. 또 없다니까 또 없다는 말 꼬다리 잡아가 또 태클 거시는 분 있는데, 내 얘기는 흔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생활 하시면서 너무 쉬운 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차만 보관하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숙차도 좀 보관을 하고 세월이 좀 흐르면은 차 탕색이 어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음, 한지 맑고 깨끗하게. 이런 차를 먹으면은 어떻게 한 10년만 정말 잘 보관해서 익으면은 굳이 생차 노차를 찾아서 비싼 생차 노차를 뭐 마실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생차 노차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물론 숙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일반 차 생활 하시는 분들, 평범한 분들이 편안하고 좀 쑥미가 없고, 그죠? 우리가 숙차 금방 만드는 거 쑥미가 막 있잖아요, 냄새가.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뭐 집 썩은 냄새다 뭐 표현을 막 이상하게 하는데, 실제로 집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집 썩은 냄새가 나면은 그거는 차가 잘못된 것이다.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쑥미, 그러니까 숙차를 발효해서 금방 당연도에 만들면은 그 숙미라는 게 나와요. 왜? 발효균이 묻었기 때문에 그 균하고 차에서 나는 성분의 어떤 향, 이게 합쳐져서 아주 톡톡한 냄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지 않은 한국 분들은 약간 역겨울 수도 있어요. 예민한 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시중에서 차를 사 드시면은 숙차 그러면 익었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죠? 잘 발효를 시켰잖아요. 발효를 시켰다고 해서 무슨 카페인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크나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차를 다루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잘. 그냥 숙차는 다 익었으니까 이거는 편하네요. 이거 드시면 돼요. 아, 카페인이 약하시군요. 그러면은 생차를
드시는 것보다 숙차를 드세요. 어떤 걸 드세요? 올해 거 나온 거, 작년 거 나온 걸 막 권해주거든요. 또 숙차의 함정은 뭐냐면은 다 익었잖아요. 그죠? 자, 숙차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음, 제가 이렇게 스탬프를 한번 주문했어요. 우리 거. 자,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잘 익었죠? 색깔도 어때요? 화면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깨끗하죠? 뭐 어떤 저게 하나 없어요. 자, 요게 상품입니다. 제대로 상품. 자, 이래 만들었는데 숙차는 만들어서 3년이 지나야만 카페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1년, 2년 된 걸 드시면은 특히 1년짜리, 예를 들어 작년에 5월 달에 만든 거 올 5월 달에 먹는다. 그래도 카페인이 엄청 높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카페인이 높아서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단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이러한 숙차를 피하셔야 돼요. 근데 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기본을 잘 모르고 당연히도 1년, 2년, 한 3년 안쪽 거를 그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한테 이거 먹으면은 편하고 좋습니다 하고 막 판매를 하세요. 이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카페인은 3년이 지나야만 없어집니다, 숙차도. 자, 그 사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하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간과해요. 뭐예요? 껍데기. 항상 그놈의 껍데기. 그리고 그 누구 말빨. 그, 그 비단길 같은 말로 싹 이 차는 어떻게 만들었고 또 누가 만들었고 어떤 큰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료는 어떤 거 이러면은 거기에 현혹되가 전부 다. 물론 중요합니다. 원료 중요하고 누가 만드는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차는 기본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다 과정을 잘 지켜야 되고 제다가 올바르게 잘 돼서 물론 좋은 원료를 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정확한 원료를 써서 제다 과정을 잘 거친 이런 숙차. 그리고 3년이 지난 숙차를 드시면은 누구라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3년이란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 저도 이건 내가 뭐 연구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운남성의 운남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에서 제가 얻은 지식이고, 그리고 숙차가 3년 지나면은 100%다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고 숙차를 드시는 것도 당해년도 뭐 그 다음 년도 이런 거, 그러니까 금방 만들어 놓은 차를 카페인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라. 그래도 한 5년 능력자가 5년 지난 차를 드시면은 거의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숙차를 사서 먹었는데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분들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숙차가 오래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카페인이 빨리 소멸되지 않은 차예요. 음. 그리고 분명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카페인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 좋다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좋은 차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있고 진짜 나쁜 차도 카페인이 아주 적은 차가 있어요. 그 카페인은 차 속에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하나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단 나한테 맞다 안 맞다로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심자들이나 또 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차를 드실 때 요것만은 가리고 드셔라. 차를 사실 때 이건 몇 년 됐어요, 숙차?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3년 이상, 5년 이상 됐다면 더 편하게 마실 수 있지만 3년 미만은 카페인이 남아 있으니, 내가 카페인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맛과 향만 나하고 맞으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숙차는 그렇게 오늘 좀 정리를 드렸으면 해요. 좀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숙차 우린 탕색을 한번 보실까요? 예시. 예, 예, 이렇게 숙차도 맑아야 됩니다. 이것은 약 한 13년, 13년 넘은 숙차인데, 숙차라도 이렇게 맑습니다. 맛도 굉장히 좋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이렇게 차를 하고 싶어서 입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부터 차를 이렇게 즐겨 오신 분들이라도 뭐 숙차를 먹으면 먹으면 안 된다, 생차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먹으면 된다, 어느 것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하고는 차짜를 별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을 알다시피 이 차는 사람이 인간이 먹게끔 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제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왔고 수십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먹고 다 검증을 하고 있고 굳이 이것을 뭐 학문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잘 알다시피 이 보이차의 고장 운남에서는 이 보이차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죠, 대학에.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구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누군가의 생각에 뭔가 후진국 같이 보이고 뭔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 이렇게 격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차를 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늘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보이차만 23년을 해왔습니다. 그 단순히 차를 팔기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선배 그리고 저보다 훨씬 경륜이 많은 중국에 있는 30년 40년 이렇게 경륜이 있는 분들 그리고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하고 그 재료도 받아보고 그리고 자료 같은 걸 통해서 제가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20 몇 년 동안 차를 먹어왔고 그리고 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차를 드시고 어떤 얻은 경험 그리고 느낌 그런 것들을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이차 생활을 하시려면은 어떤 차는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차는 먹으면 안 된다의 그런 논쟁 휘말려서 차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고 차 생활에 입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이 숙차에 대한 논쟁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 누군가의 어떤 지어낸 스토리에 의해서 현혹돼 가지고 차 생활을 그쪽에다 매달린다든지 그리고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시면은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어떤 생각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는 자신을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마시는 건데 그거 검증도 안 된 그걸 단지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무조건 따르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음, 오늘도 이것으로 잔소리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까꿍 한번 해드려야 되죠?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지금 그 촬영 중에 문자도 오고 막 전화도 오고 누가 오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제 곧 도착하신 것 같아요. 차를 못 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갖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